네, 보신 것처럼 문영욱을 포함해서 주범들이 검거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N번방 방지법 논의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놓친 게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가해자들의 정보가 가십처럼 부각되고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보호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영욱을 포함해서 N번방 운영자들 상당수가 검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4명은 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런 흐름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자신들은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범죄자들이 속속 잡히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수사기관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디지털 성범죄를 계속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범죄자들이 있는데 이제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 수 있음을 이제는 멈춰야 함을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지금 정보를 봤을 때 가해자 관련 소식은 너무나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고요. 민간 차원에서는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들과 여성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금 피해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실 이 피해자가 그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라고 말을 한다면 저희가 다 추산을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다만 저희 센터에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건수는 900건 이상이고 저희가 목격했던 텔레그램 방은 100개 이상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해외 서브 불법 포르노 사이트는 300개 가까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3월 동안에만 573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고 해요. 3월 한 달 동안이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단순히 몇백 명, 몇천 명일 것이다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 영상물의 특성상 정말 유포가 너무나 쉽잖아요. 피해자들은 얼마나 또 잊혀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삭제 지원입니다. 삭제 지원이요? 네. 그래서 이 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삭제 지원 받으실 수 있고 미성년자분들도 부모님 동의 없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씩 지금 다 들어가셔서 다 삭제를 하고 또 다시 유포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저희가 원래 민간 차원에서 삭제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발견이 되면 종결을 할 수가 없는 지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가 삭제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2018년도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많은 피해자분들이 안정적인 삭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정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다고 호소를 하시나요? 네, 사실 이 피해자분들께서 상담자에게조차 경위를 전부 말씀하시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씌운 이 수치심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정작 수치스러워할 것은 가해자인데 피해자분들이 그걸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서 만약에 유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내 영상을 봤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저희는 사회권이 박탈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권이 박탈되었다? 본인이 있던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내 직장 동료가 내 학교 친구가 내 영상을 봤을까라는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네, 그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가족들을 같이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피해도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1차적인 협박으로는 대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나아가서는 부모님에게 실제로 이런 영상을 보낸다든지 남편에게 보낸다든지 해서 이제 피해자와 더 나아가서 가족들까지 협박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무척 크시겠지만 2차 피해도 또 심각하다고요. 그 2차 피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사실 지금 가장 심각한 2차 피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겠다. 그렇다고 했을 때 피해자는 나의 신상 정보라든지 나의 얼굴이라든지 이 영상 속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이 노출이 되면 다시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찍는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또 이 영상이 또 피해자가 특정이 되면 더 유포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피해자의 이름을 가지고 제목을 붙인다든지 하게 되면 유포 규모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더 이상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지금 심각한 상황은 뭐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 이름이 연관 검색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저희가 그래서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뭐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네, 맞습니다. 네. 피해자가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많이 비치는데요. 예를 들면 피해자도 돈을 벌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혹은 피해자가 먼저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성적 촬영물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피해자가 자신이 이 폭력의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이 폭력은 폭력인 것이고 그 이전에 발생했던 일과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의 낙인이 찍혔을 때 사실은 피해자들이 더욱더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참 엠번방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지금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점점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관련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희는 항상 연간 300건을 웃도는 정도의 규모로 접수가 되고 있고요. 주로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의 리벤지 포르노라고 많이 불렀던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 혹은 이런 촬영물을 이용한 유포 협박, 나한테 촬영물을 더 보내주지 않으면 혹은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라는 협박도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진을 합성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에 다행히도 법안이 개정이 되어서 기존엔 성폭력 처벌법에 포함되지 못했던 합성 편집도 성폭력 처벌법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진을 피해자 얼굴이나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등으로 합성 편집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혹은 이런 엠번방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는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사진을 합성했다가 이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의 사진을 많이 좀 합성하고 있다. 이게 참 문제가 또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사실은 수사기관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선지 민간 이런 단체를 많이 찾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반려되거나 혹은 2차 가해를 당해서 혹은 뭐 국선 변호사 선임이 안 되어서 등의 수사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때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혹은 수사기관에 찾아가기 전에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되게 경찰서라는 곳이 되게 다가가기 힘든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지 법률 상담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혹은 내가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그런 연락 받으셨을 때 도움 요청을 받으시면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시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분이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유포 피해를 겪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로 안내를 드리고요. 수사법률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원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그 지원할 필요가 없겠지만 신고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뭐 고소장 작성 조력이라든지 단체로서 의견서 제출 혹은 전문적인 뭐 법률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알아본다든지 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민간단체다 보니까 좀 국가 차원의 법적인 부분이 제대로 마련이 되면 훨씬 더 함께 이렇게 일을 하시기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국가에서 피해자들을 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지금 그런 장치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보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네. 이유는 2018년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소되기는 하였지만 삭제 네. 지원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전국에 국가 차원의 피해 지원을 하는 기관이 단 한 군데뿐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는 경찰 서동행이라든지 네. 대면 상담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의 경우에는 받기 힘드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내일이 또 20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N번방 방지법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디지털 3법 가운데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과 삭제 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지금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정작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N번방 방지법이 정말 N번방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저는 다시 묻고 싶어요. 네. 그랬을 때 국내 부가통신 사업자 드릴 텐데 사실은 이게 텔레그램에서만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국내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법안의 통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 법안에서는 역외 규정 제도를 적용을 하면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법 개정 보완이라든지 혹은 해외와의 수사 공조라든지 국제 조약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피해자 재발을 막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특성을 반영한 전국의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 설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국선 변호사나 여성가족부 무료 법률 지원 기금을 통한 변호사들도 이 디지털 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 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꼭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